안녕하십니까?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교육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대응 과정입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고 직후의 혼선을 어떻게 줄일지 그 구체적인 매뉴얼을 다룰 겁니다. 핵심은 응급조치부터 기록관리까지의 흐름을 평소에 익혀두는 것인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사업장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 답을 확실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교육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 대응의 핵심은 단순히 보고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사람을 보호하고 둘째는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며 셋째는 똑같은 사고를 막는 겁니다. 이를 위해 초기 대응부터 개선 조치까지 4단계로 구분했는데요. 특히 마지막의 개선과 기록 과정은 법적 증빙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사고 조사가 끝나고 나면 최종 결과물로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오늘 교육을 통해 체크리스트와 보고서, 원인 조사표 작성법까지 실무적인 산출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 대응에는 절대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구조와 안전 확보가 영순이라는 점이죠. 발견, 신고, 응급조치, 작업 중지, 보고, 조사, 그리고 공유 및 기록까지 이 6단계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은 생명 우선, 현장 보존, 그리고 임시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개선입니다. 현장에서 당황해서 현장을 훼손하거나 무작정 사고 현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2차 사고를 부릅니다. 우리 회사의 비상연락망과 작업중지 기준, 지금 바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제 응급조치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자 본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재해자에게 접근하는 건 금물입니다. 119에 신고할 때는 사고 유형뿐만 아니라 추가 위험 요소가 있는지, 구조자가 몇 명 필요한지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기계 전원을 차단하거나 위험 구역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 교육은 받으셨겠지만 실제 사고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현장을 통제할 자신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침착함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 요령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고는 유형별로 대응 포인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절단 사고가 났다면 지혈과 함께 절단 부위를 깨끗하게 보관해야죠. 반면 화학물질 노출 시에는 MSDS를 확인하고 세척이 우선입니다. 핵심 순서는 언제나 구조자 안전, 신고, 응급처치, 이송, 사실 기록 순입니다. 특히 감전 사고 시 전원 차단 전에는 절대 재해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맡은 공정에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큰 사고는 무엇인가요? 그 사고에 맞는 대응법을 우리 함께 정리해 봅시다. 작업 중지 중요합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작업을 계속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위험이 인지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현장을 통제해야 합니다. 기계 설비라면 잠금 표지를 하고 화재라면 화기를 차단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현장을 통제하는가입니다. 관리 감독자가 나서서 외부인 접근을 막고 작업 중지 시간과 통제 구역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작업 중지 기록이 나중에 사고 조사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내부 보고 체계입니다. 보고는 신속해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보고하는 건 독입니다. 최초 발견자가 보고하면 관리 감독자가 지휘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전문성을 보완하는 시기죠.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장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원인을 지레짐작해서 책임자를 추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부 보고를 할 때 사고가 왜 났는지보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가 왜 먼저 보고되어야 할까요? 바로 신속한 자원 배분을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관계기관 보고입니다. 중대재해는 법적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죠.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때도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보고 시점부터 관련 내용을 일지로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혹시 최근 우리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시 보고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당황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땐 이 체크리스트를 꼭 활용하십시오. 조사의 품질은 현장 보존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죠. 현장 사진뿐만 아니라 작업 허가서, 점검표,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까지 수집해야 합니다. 심지어 사고 당시의 조명이나 소음 같은 환경적 요인도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 사고 현장 사진을 찍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찍어야 할까요? 바로 설비의 상태와 재해자와의 위치 관계입니다. 이 객관적 자료가 나중에 우리를 보호해 줄 겁니다. 조사팀 구성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조사팀의 목적은 범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 재발을 막는 거죠.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 작업자가 느끼는 현장의 불편함과 우회 작업을 알지 못하면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없거든요. 조사할 때 책임 추궁식으로 면담하면 아무도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사실 중심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조사팀은 실무 경험자와 관리 감독자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 분석,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보죠. 많은 분이 작업자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다고 끝냅니다. 하지만 그건 직접 원인일 뿐입니다. 왜 부주의할 수밖에 없었는지 시스템의 문제까지 내려가야죠. OI 분석법을 들어보셨나요? 왜? 라는 질문을 5번 던져보면 진짜 근본 원인이 나옵니다. 조명은 왜 어두웠는지, 왜 어두운데도 작업을 강행했는지, 왜 관리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 분석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위험성 평가가 실패했다는 신호입니다. 사고가 나면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작업뿐만 아니라 유사한 설비나 공정까지 범위를 넓혀서 다시 평가하세요. 단순히 서류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진짜 이 방법이 안전한가요? 하고요.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대책은 결국 또 다른 사고를 부릅니다. 사고 후의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계신가요? 재발 방지 대책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조건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교육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위험 자체를 제거하거나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고 그 다음이 공학적 대책입니다. 보호구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인터록이나 방호덮개 같은 공학적 조치가 근로자의 안전을 훨씬 잘 보장하기 때문이죠. 비용이 들더라도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저렴한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우선순위 없이 교육으로만 때우고 있는 대책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개선 계획은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지 명확해야 합니다. 원인별로 과제를 연결하고 책임자와 기한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효과성 검증입니다. 개선 조치를 했다면 그것이 실제로 위험을 낮췄는지 다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 조치와 근본 조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장은 현장을 통제하는 임시 조치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설비를 자동화하거나 공정을 바꾸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작업 재개 전에는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험이 제거되었다는 근거 없이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건 매우 위험하죠. 안전점검이 끝났는지, 변경된 작업 방법이 근로자들에게 교육되었는지, 그리고 초기에 집중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승인권자를 정해두고 서류로 남기는 것, 이것이 책임 있는 안전관리의 시작입니다. 현장에서 작업 재개 승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없다면 오늘 바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록 관리는 사고 대응의 객관적 증빙입니다. 대응 일지부터 조사 보고서, 개선 이력까지 모두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이후에 법적 문제나 보상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록뿐이기 때문입니다. 수정 이력을 남기고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것은 기록의 신뢰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서류함에는 이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산업재해 조사표와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할 때 팁을 드릴게요. 법적 제출용은 간결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고 내부 개선용은 훨씬 구체적이고 원인 분석 중심이어야 합니다. 두 문서는 사실관계가 일치해야겠죠. 추측성 표현이나 비난하는 표현은 절대 피하십시오. 사진, 도면, CCTV 캡처 같은 증빙 자료는 필수입니다. 추후 사실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때 과거 기록을 지우지 말고 버전 관리만 해도 사고 조사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겪고 나서 그 사실을 숨기기만 하면 다른 현장에서 똑같은 사고가 또 납니다. 그래서 사고 후 교육과 전파가 중요합니다. TBM 시간에 사고 내용을 공유하고 특별안전 교육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려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나 치료 상태를 가십처럼 공유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전파한 교육 일시, 참석자, 질문 내용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회사에서 발생했던 사고 사례를 사원들에게 얼마나 자주 공유하시나요? 이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좀 볼까요? 예를 들어 끼임 사고가 났다면 즉시 비상정지를 하고 LOTO를 수행한 다음 방호장치와 인터록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게차 사고라면 운행을 즉시 멈추고 통행로와 작업자의 시야, 속도를 전면 재검토해야겠죠. 이런 유형별 대응표를 우리 사업장 비상대응 매뉴얼 뒷장에 붙여두면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실무적인 팁이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의 마지막입니다. 사고 대응의 진짜 목적은 사고 처리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재설계해서 다시는 같은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6가지 단계, 즉 사람 우선, 신속 보고, 사실 조사, 재발 방지, 기록 관리, 그리고 현장 공유.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현장 비상 연락망은 최신 상태인가요? 오늘 교육을 바탕으로 우리 사업장의 사고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